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솔하면서 깊이 있는 고품격 토크쇼 백문이 불여일견의 백두희 문서진입니다. 네. 금일 뭐 시장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몇몇 섹터에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 외 섹터에서는 굉장히 좀 처절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일단 뭐 사실 장 초반에는 시장 상승 흐름세가 좀 괜찮았습니다. 맞죠? 네.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장 초반에 이제 많이 사줬던 기관들이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일단은 지수 자체는 좀 낙폭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국 관련 종목을 제외하면 사실 상승 탄력이 거의 좀 둔화됐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중국 관련주도 어쨌든 뭐 결국 이건 모멘텀이니까 네. 모멘텀 플레이라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항상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외국인 이렇게 매도할 구간은 사실 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이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부활절 이 연휴로 인해서 좀 쉬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장이 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약간 두려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4월장을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4월장 일단 초입구에 조금 이제 약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흐름이 뭐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흐름은 다소 조금 이제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한미 FTA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환율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베팅이 시작됐다. 네. 원달러 환율 매도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환율만 포지션 잡지는 않거든요. 결국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을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제 주식에 대한 포지션도 잡아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환율이 점차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뚝뚝뚝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급락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지금 완전 쏠림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사드 관련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낙폭을 키우고 있어요. 네. 예, 특히 뭐 기계 섹터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가 지금 굉장히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송 관련된 건인데 이 부분도 거의 뭐 사골급 아닙니까? 네. 예, 뉴스가 나온 지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예, 뉴스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의 심리가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심리 자체가 이쪽으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기계 섹터가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기타 뭐 다른 섹터들도 사드 관련 섹터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상승하는 섹터가 네.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결국 오늘 제일 잘 가고 있는 뭐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또 네. 저희가 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게스트는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감에 사드 피해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을 접견했는데요. 양재츠 위원은 한국 단체 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진행,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 이른바 사드 보복 3대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관광객 회복도 전망되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이 돋보이는데요. 항공,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게임주 등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중국 소비 관련주,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중국 관련주 헐헐입니다. 네. 네. 뭐 일단은 뭐 아까 계속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중국 관련주를 빼면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섹터가 없을 정도로 일단 오늘 중국 관련주의 강세가 좀 강한데요. 네. 뭐 제가 일단 뭐 배경이라든지 전망 관련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양재츠 이제 정치 이제 그 위원이죠. 네. 정치국 위원이 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드 이 철회와 관련된 기대감은 지난해 이미 3분기부터 사실 그 관련 종목들이 다 주가에 묻어나긴 했었거든요. 그 이제 이 사드 뭐 이게 철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뭔가 언급이 된 건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좀 언급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웃긴 게, 사실 사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중국 정부가 그러지 않았나요? 뭐 그런 건 우리는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항상 부정적으로 그냥 아니다, 우리는 뭐 공식적으로 사드를 뭐 이것 때문에 보복하지 않는다 해놓고 지금은 그걸 또 해제한다는 거니까 사실 말이 좀 안 되긴 한데, 어찌됐든 일단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사드 관련 부분에 대한 뭐 철회 가능성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 좀 올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일단은 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게 이제 관련 섹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저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 이 관광객들 보시면, 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 이죠? 입국자 예정 현황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떨어지다가 확실하게 3월 달에 좀 급증을 한 게 보입니다. 물론 뭐 2016년에 대비하면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때 거의 뭐 증가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국 관련 뭐 그러니까 이 사드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화약이 이쪽은 좀 접어든 느낌은 확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 섹터에 대한 흐름은 조금은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제 북한 관련 이런 흐름 자체가, 북한 관련 이벤트가 좀 소멸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소외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좀 계속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6월달 있을, 그러니까 5월달 있을 북미 대화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이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압박을 덜 가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 최소한 이 모멘텀이 5월달까지는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까지 갔을 때도 중요한 건 어찌되었던 그게 실제로 실적에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완화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 자체가 또 이렇다 할 주도주가 또 없는 상태고, 모멘텀이 또 마땅하게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단기 모멘텀 시기만 부재 상황에서 또 약간의 또 수급 이쪽으로 또 몰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저는 조금은 더 이 관련주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사드 관련 이 피해 우려감 쪽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 주가가 다 이 반영이 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옥석 가리기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드 관련 이 피해가 철회가 되면서 이게 그 관련 종목에 정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보고요. 특히 저는 화장품주는 조금 더 옥석 가리기에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같이 화장품주라고 다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드 관련 부분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안 나는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관련 섹터로는 조금 더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이 실제로 이쪽으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뭐 앞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양제츠 정치국 위원장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드 관련돼서 보복을 했다라는 거 인정을 했고, 그렇죠. 인정한과 동시에 내가 풀어줄게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깜짝 발언이죠. 솔직히 이제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는데, 깜짝스럽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믿고 믿어달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힘 좀 쓰겠다. 사실 이제 양제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단계고, 이제 시진핑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권력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뭐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드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레포트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4월 달에는 한 60%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현재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센티가 흘러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이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한학령을 해제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는 이제 단체 비자 발급 중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풀어줄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 비자가 풀린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의 큰 대기업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그렇죠. 한국에 옛날처럼. 와가지고 네. 예전처럼 이제 저 인천 같은 데서 네. 이제 치맥 파티를 할 수도 있는 3천 거고. 명이 뭐.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체 비자 발급이 이제 풀렸다라는 건 여행 상품도 네.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세기가 증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제가 딱 봤을 때는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어요. 네. 좀 특별하게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섹터들, 뭐 IT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네. 기계 섹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악재 혹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급락을 하면서 뚜렷한 지금 주도주가 없습니다. 네. 바이오주까지도 급락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참여자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센트에 많이 금이 가 있는 상태. 거기서 뭔가 대안주를 찾는 상황에서 마침 이게 좋은 뉴스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확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펄을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뭐 펄가 29배니까 싸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29배가 싼 겁니까? 그냥 29배가 싸다. 과거에는 이제 38배까지 갔었으니까 앞으로 38배까지 간다라는 논리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논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군중 심리가 워낙 네. 뛰어나게 그 시장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열심히 뭐 투자 쏠린 현상에 내가 뭐 이제 같이 조인해서 같이 뭔가 참여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냉정하게 좀 침착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관련 또 섹터 및 이제 전략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드 관련 모멘텀을 지금 이야기했지만 지난 3분기보다 다 받았습니다. 네. 호텔 신라라든지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여행 관련 종목들 상당 부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은 섹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이랑 그다음 엔터주들을 좀 그래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과 엔터주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그때 좀 더 좀 떨어졌어요. 사실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랐죠. 제일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 관련 종목들은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도 지금 앞서 백두희 전문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짜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 또 있고 안 나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매출이 아주 그러니까 매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저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화장품 관련 종목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예전만큼 그러니까 뭐 이게 풀리니까 예전만큼 다 화장품들은 묶여서 다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실적 나오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공략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사드 관련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못 받았던 종목들 저는 관심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주. 그러니까 게임주 쪽은 뭐 사실 중국 관련 매출 기대감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좀 모멘텀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노 관련 부분이죠. 사실 파노가 아직까지 안 열렸으니까 중간에 파노가 열리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 센티가 좀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면 오히려 이건 이제 반대로 이제는 그게 좀 풀릴 수 있으니까 중국 관련 쪽에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애들 그리고 중국 관련 쪽에 또 IP가 조금 더 강력한 이런 업종을 저는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NC소프트, 펄어비스, 그다음에 이제 웹젠, 그다음 위메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는 뭐 아무래도 실적이 너무 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실적 모멘텀이 좀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 실적 관련 베이스로 따라가자면 결국에는 NC소프트, 그다음에 펄어비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보기엔 웹젠 이 정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은 저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단 웹젠은 일단은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 최우선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중국 관련 모멘텀이 없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게임주는 3월 말 정도부터는 한번 들어와도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그게 게임주가 지금까지 안 갔던 이유는 모멘텀이 부족했거든요.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근데 이게 어쨌든 2분기가 넘어가면 이게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는 부분이고 특히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신작의 모멘텀이 발동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든 게 포함돼서 또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웹젠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도 최근에 이제 키스트 소위 말 인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한알령이 이게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가장 먼저 이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엔터 줄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 비중이 제일 높은 특히 키스를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더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나마 코스맥스 정도가 제가 보기엔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서 코스맥스 정도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사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한 번에 사드 뭐 한알령이 해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차츰차츰 되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런 뉴스 자체가 투자 심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 이제 화장품주가 왜 갔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류 때문에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류 때문에 왜 갔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피부도 좋고 하다 보니까 피부도 좋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화장품을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 한류가 일어나고 나서 일본에서 화장품 매출이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류 때문에 이제 화장품이 좋긴 했는데 지금 한류라는 거는 그냥 센세이션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트렌드의 한 축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한류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 사람들은 벌써 다 샀어요. 예, 따이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따리 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벌써 많이 중국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화장품이 이제 외국인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니까 화장품이 좋을 것이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화장품 쪽에 대한 접근은 지금 퍼도 그렇고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고 그로스적으로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면세점, 호텔, 카지노, 여행 이런 쪽은 눈에 보이는 이제 지수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객 수가 막아놨던 걸 풀면 어쨌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 화장품은 안 산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인구 수는 있단 말이죠. 네. 그 유입에 따라서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제 호텔 이런 쪽은 확실하게 모멘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네,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드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뭐 약간 무작정적으로 지금 뛰어들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 쏠림이 과하지 않나. 이 쏠림이 또 끝난 뒤에는 저번에 보여줬던 바이오 급락이라든지 IT 급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작정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도 이 화장품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좀 중립 이야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진짜 이제는 요즘에 보면 화장품도 그 되는 놈만 사실 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화장품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안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중국 여성 중에 화장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해 색조 화장을 하는 사람 몇 %인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시죠? 네.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60%는 색조 화장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로션과 그냥 그 스킨 로션만 바른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그 관련 시장은 조금 더 많은데 특히 중국 쪽이 아직까지 이 색조 화장 관련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특히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우리나라 요즘 특히 이제 뭐 아이라이너 이런 같은 경우는 그 워터프루프? 그 제가 전문 용어는 좀 많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이렇게 물에 잘 안 번지고 이런 기술력이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서 저는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잘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백 전문가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 뭐 마스크팩만 만들어도 다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저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이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뭐 백 전문가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뭐 다른 쪽으로
다른 거는 없나요? 뭐 사실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주는 어떨까 좀 고민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항공주는 지금 요즘에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실적도 너무 좋아요. 네. 실적도 좋은데 뭐 우리 솔직히 이제 항공주에 대한 접근법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온다라고 해서 그런 접근법보다는 우리나라 인당 GDP가 3만 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법이 좀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과거 이제 198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당 GDP가 3만 불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러 선진국에서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한민족, 한나의 그런 풍습과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민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저가 항공주들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잘 파고들고 있거든요. 네. 싸면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굉장히 파고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저는 제일 탑픽으로 생각을 하는 건 진에어를 탑픽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 자회사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사를 운영했던 가장 오랫동안 운영했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대형기까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대형기까지 도입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좀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꽉꽉 채워서 열심히 나르고 관광객들을 열심히 나르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향후에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했을 때는 제주항공이나 TA 홀딩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진에어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항공주는 항상 같은 관점입니다. 네. 어차피 원달러 환율 강세에 또 수혜주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일견. 일견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일견은 역사는 운율이 있지만 완벽하게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되게 어렵는데. 네, 운율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고려시조 같은 거 보면 뭐 얄라리 얄라셩 약간 이런 그냥 우리 요즘에 흔히 랩하는 사람들은 라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라임이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라임이 있었어요. 이게 라임대로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과거 2013년도에 화장품주가 너무 잘 갔어요. 그때 논리는 가장 재밌는 논리는 LG생활건강이 상한가를 간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인 숫자 중에서 한 10%밖에 씻지 않는데요. 나머지 90%가 씻는다면 야 이제 샴푸랑 비누가 얼마나 많이 팔릴까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 한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10배, 13배씩 가는 그런 주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시대는 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런 일견을 가져왔습니다. 일견 또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식상한 것 같습니다. 식상한데 그래도 이제 이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옥석 가리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아까 방금 이야기처럼 저는 확실하게 중국 모멘텀이 강한 엔터라든지 게임주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진짜 해볼만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화장품주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그러면 사실 실제로 매출 보면 매출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들은 몇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몇 종목에만 집중하시는 게 맞고 그냥 내가 이 종목을 못 사니까 다른 걸 산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식상하지만 그냥 저는 또 옥석 가리기 하자 이쪽으로 일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일견의 문서진 백두였습니다.